새끼로 저는 감자. 네오입니다. 나무예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영화는 친절한 금자씨예요. 근데 친절한 금자씨를 박찬욱 영화 중에서 뽑은 것은 그냥 집에 DVD가 있어. 맨날. 정말 그래서- 박찬욱 팬이었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절한 금자씨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영애님께서 모두에게 친절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살벌하셔요 지금. 누나장도 그렇고. 근데 뭐 복수가 끝났을 때 눈화장 지우는 거 보면 그 친절은 금자씨의 컨셉이야. 그 복수를 위한 컨셉. 눈화장이? 그러니까, 네, 눈화장이. 누나장은 사실은 그 친절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근데 그 하필이면 왜 그 빨간색 레드 아이섀도우 피? 예. 피가 좀 상징되는. 이게 그러니까 좀 고급진데 처음 봤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또 이 영화가 그 처음에는 이제 금자씨가 막 교도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소. 전도사가 네네. 예, 두부 접시 이렇게 그쵸. 가지고 그 명장면. 그 손가락으로 딱 떨어뜨리고 막 신발 떨어지고 막 동시에 이형 떨어져. 얼굴 또 클로즈업하고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박찬욱의 예. 유명한데 그 딱 한 문장에 딱 끝나. 그래서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쓰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낯섦. 근데 또 그렇게 얘기했던 또 금자씨가 엔딩에 가서는 직접 두부 모양의 그렇죠. 케이크를 하얀색. 만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얼굴을 파묻은 걸 봐서는 이 영화는 속죄에 관한 영화예요. 겉으로 복수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죄에 관한 영화고 실패한 구원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르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이게 아니라 살자. 그 뒷부분에 가면 하얗게 살자. 하얗게 살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순백으로 하얗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좀 죄를 졌다가 그 기도가 이태리 타올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간증할 때 나오는 거죠? 네,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때가 있으면은 그냥 이태리 타올 한 번씩 또 이제 벗겨내면 되죠. 그다음에 또 때가 끼겠지. 그러면 하얗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인간적인 거죠. 근데 단죄를 해야 되긴 해. 왜냐면 이영애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최민식에 대한 나쁜 놈이어가지고. 최민식의 연기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편안한 연기를 본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저번에 요게 조연이죠? 주연이 아니지? 올드보이 전작에서는 워낙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겠어. 완전히 기 다 빨리고 다시 이제 조연이 돼서 이제 하는데 자기는 조연이로서도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플먼트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서플먼트가 있으니까 부가 영상에는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이제 최민식이가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 이게 이제 선배들이 배역이 연극할 때 많아. 그렇게 이제 그 선배들이 얘기해줬던 얘기인데 자기가 이게 조연을 하면서도 이곳을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감동적이었었어요, 그 부분이. 요거는 영화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네. 부가 영상에 나오는 거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에서 막 엄청 힘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는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찍은 감이 아니 근데 있어요. 이게 그 네. 저기 박찬욱 감독은 뭐냐고 하면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이 영화가? 이 영화가. 근데 아마 그 여자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와이프하고 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 깜빵 여간빵 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살구색 투톤이야. 근데 이게 이 유럽에 이제 저 딸하고 가족이 이제 놀러 갔는데 스냅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색깔이 이 벽마다 들어간 게 많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딸과 그리고 아내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확실히 페미니즘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부분이 또 페미니즘으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아니 살구색 그 감옥 그 찐이 편안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난 너무 싫던데. 아니 이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다. 뭐라고 하냐면 딸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났어. 범죄자이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이런 말을 섹스피어가 하는데 요거 딸 가진 아빠만 아는. 아니 근데 이제 그 감옥 씬에서 이쁘게니까 하고 싶잖아. 색은 너무 살구색 예쁜데 너무 평온한 표정으로 단죄하잖아요. 그 나쁜 그 죄인들을 한 명씩 죽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유머러스하긴 한데 너무 막 리얼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복수의 모습들이 그걸 연습 삼아서 출소한 다음엔 이제 최민식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장면들.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최민식을 결국 잡았잖아요.
그리고 재갈을 물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대사가 최민식이 했던 대사가 금자야 너 그거 너 눈화장이 그게 뭐니? 눈화장. 아니 자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디서 그 눈화장에 대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박찬욱의 힘인 것 같아. 아니 상당히 유머야 유머. 되게 했는데 너무 정말 생뚱맞은 거죠. 그 장면에서.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아까 그 배역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최민식을 잡아놓고 그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최민식이 피해자들? 이제 한 번씩 이제 죽이죠. 공동으로 이제 살인을 함께 동참을 할 때 그때 나왔던 그 모든 분들 연극 배우분들인 거예요. 근데 연기 너무 연극 한 편 보는 듯한 그 교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세트 연극이 자체. 숨어 있는 거예요. 세트 그죠, 자체가 교실에. 저 미장센 자체가 그 연극적이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연극에서 그 똘똘 뭉쳐가지고 만나고 같이 먹고 자고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너무 맞아요. 좋은 거야 다들. 그래서 연극적인 요소가 이제 바로 박찬욱의 어떤 사단들인 것 같죠. 사단이죠. 다 이제 나오시는 분들. 또 최민식을 응징하기 위해서 막 그 중세 시대에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도끼, 도끼랑 정말 무식한 도끼 막 이런 거 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무게를 다 압도하는 무기. 마지막 마지막이었죠. 가위. 예. 활용 정점. 그러니까 거기 그 분들이 이제 너 어떻게 해? 아니, 그 이러면서 누구가 이제 그 가위가? 1학년 3반 황은지 할머니가 딱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나 청심환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옷에 막 비닐을 다 입고 막 도끼를 들고 막 무기를 들고 못할 것 같더니만 다 그 잔인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 청소하고 하는 장면을 볼 때 저는 약간 그 이영애가 이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 데리고 와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단죄를 해도 된다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되게 친절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모두 다 물론 피해자이긴 한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또 다른 죄의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푸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는 그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친절한 금자씨로 비춰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다 계획된 아주 컨셉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을 해서 엑서사이즈. 자기가 이제 이기적인 그런 친절된 이건 친절한. 그러니까 그거는 감옥에서는 가장된 친절이고 여기서 그렇죠. 정말 친절한 그런 것 같아. 의도대로. 지금 느꼈어. 이상하네.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이영애가 자기가 죄를 짓고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근데 내 애를 최민식이 이렇게 담보로 협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 애를 위해서 내가 거짓 자백을 했는데 그때 최민식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몇 명의 아이가 또 그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또 거기에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일종의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전 최민식 너무 웃겼던 것 같아. 그 유괴범이 돼서 다 돈을 뜯어내고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했냐고 했더니 요트를 삽니다. 저 몇 번 들었잖아요. 뭐 사겠다고? 뭐 사겠다고? 요트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코 같은. 다시 돌려가지고. 네, 못 알아들었어요. 요트를 산다는 게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 요트에 대한 반감이 친절한 금자씨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거 아니고. 신고도 대한민국 요트 살 자유가 있는 나라야. 돈이 없어 근데 자유를 있는. 근데 여기서 또 이 영화는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복수의 시리즈잖아요. 세 개.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이제 마지막인데 요 3부작 중에서 총정리를 하니까 그 복수 시리즈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카메오로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난 장면이 강혜정 배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재밌습니다. 찾아보세요. 다 나오는 걸로. 릴리를 찾아서 가지고 강혜정을 찾아서. 저는 이제 복수가 끝나고 그 나레이션이 하는 대화 중에 금자씨는 그토록 원했던 구원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 나레이션 한 목소리가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 나레이션에서 금자씨를 보는 박찬욱 감독의 따뜻한 시선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래서 또 전 국민이 이 친절한 금자씨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금자씨 그
그러니까 그 딸이 그랬잖아요. 내가 걔네 엄마들한테 가서 사과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그게 맞는 거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내가 이태리 타월로 죄를 빡빡 문지르면 어딘가에서 나를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또 하얗게 한번 된 것 같아요. 그 하얀 그렇죠. 케이크의 그게 얼굴을 이제, 파묻을 때. 그러니까 원모한테는 하얀 사실은 그쵸. 그 용서를-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원모가 입에다 그냥 재갈을 물려버리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용서를. 원모한테는 속죄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았지만 또 딸한테는 그로 인해 또 지키지 못한 딸이 있는데 그 맞아요. 딸한테는 결국 이제 용서를 받고 어.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피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금자가 그 금자는 아닐까 싶어요. 무슨 너무나 이제 자기의 그 자루다가 이제 재는 거지 그 죄들을. 그리고 그 금자. 금자야? 끝냅시다. 훈훈하게 마무리. 영화 듣기로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